자, 얘들아, 네, 잘 보이고 잘 들리지? 네, 어, 자, 저번 시간 이어서 레지스터 카운터 메모리 장치 이 파트 계속 해나가도록 할게. 저번 시간에 존슨 카운터하고 링 카운터하고 비시트 카운터 몇 개를 같이 설계해본 그거 그 설계는 앞으로 실험 시간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2학기 때의 목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차로 설계라고 얘기했으니까 평소에 조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준비를 좀 뭐라 그러고 숙달되도록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PPT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가 보다 조금 더 플러스 돼 있고 어떤 것은 몇 장이 추가된 것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거를 적절히 캡처해 놓든지 알아서 해놓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런 장치가 있는데요.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워드 타임 생성하는 회로도입니다. 회로도인데요. 워드 타임. 워드 타임이라는 것은 어떤 워드를 읽어내는 시간이죠. 시간이 8펄스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워드 타임이 왜 필요할까부터 우선 이야기를 좀 하면 요게 앞에 넣어놨는데 직렬 전송을 할 때 워드 타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제로에서 7까지 이렇게 1, 2, 0, 1, 2, 3, 4, 5, 6, 7 제로에서 7까지 이렇게 8비트 레지스터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8비트 레지스터이면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0, 1, 0, 1, 0, 1, 뭐 1, 1, 1,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8개 이렇게 있다면 이 내용이 이쪽으로 레지스터 A에서 레지스터 B로 완전히 옮겨져 가려고 하면 클럭 펄스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8시간이 필요하잖아요. 8클럭 펄스가 필요해요. 8클럭 펄스 하나 때마다 오른쪽으로 하나씩 이동시키면 8클럭스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8비트 레지스터 8비트 레지스터의 8비트의 내용이 이걸 워드라고 보고 이 워드가 완전히 레지스터를 다른 레지스터로 옮겨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워드 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워드 타임. 이 워드 타임은 지금 여기에 예제를 들은 8비트 레지스터인 경우는 8클럭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 이게 16비트 레지스터라고 하면 16클럭이 필요하겠죠. 그럼 워드 타임이 더 길어지겠죠. 그런 워드 타임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레지스터가 있는 내용이 다른 레지스터로 직렬 전송할 때 필요한 완전히 직렬 전송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시간 타임 그게 워드 타임이다. 그러니까 그 워드가 이동할 때 필요한 총 시간 그게 워드 타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직렬 전송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과정을 자꾸 보면요. 자, 요 클럭 펄스도 있고 요 클럭 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클럭 펄스는 요 악에 하살표를 갖다 넣어놨죠. 요 클럭 펄스다 그런 이야기죠. 3비트 카운터의 클럭 펄스다 그런 이야기죠. 3비트 카운터라는 놈은 0001, 1011이라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3비트 업 카운터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업 카운터입니다. 그러니까 00, 01, 10, 11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11에서는 다시 또 00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네 가지 형태를 뺑글뺑글 도는 3비트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3비트 카운터입니다. 3비트 카운터니까
000에서 쭉 가서 다시 적을게요. 111까지 간 겁니다. 다시 할게요. 3비트 카운터니까 000에서 111까지 가는 그런 0에서 10진수로 하면 10진수로만 0에서 7까지 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8진 카운터죠. 3비트 카운터니까 8진을 동작하는 거죠. 8가지를 뱅글뱅글 도는 그런 거고요. 이 클록 펄스는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클록 펄스는 포지티브 엣지입니다. 포지티브 엣지고 요 SR 플립플롭이 하나 쓰이고 있는데요. SR 플립플롭은 요 클록 펄스는 네거티브 엣지입니다. 그죠? 네거티브 엣지인데 이 네거티브 엣지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우선 클록 펄스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클록 펄스는 특별히 여기에 워드 타임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클록 펄스를 빨갛게로 표시해놨습니다. 이렇게 8개 딱 표시해놨죠. 그죠? 1에서 8개까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시작이라는 요 시작 클록 펄스가 하나 있잖아요. 클록 펄스가 여기 평소에 제로로 있다가 1이 딱 되는 순간에 S가 1이잖아요. 1이고 그러면 클록 펄스는 최초의 카운터는 000일 것이고 그러면 제로면 1이면 어쩌냐면 이게 제로니까 이게 다 00 되어서 이건 이제 제로겠죠. 그럼 10였으니까요. 요놈이 여기 경우잖아요. SR 프리플럽이. 그리고 클록 펄스가 하이에스로 탁 첫 번째 클록 펄스가 탁 클록이 들어오면 어찌 되냐면 요놈이 제로로 있다가 어찌 되냐면 1로 탁 변해버린다고요. 1로 변하면은 이 워드 타임 시작이 1로 탁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면 Q 값이라는 게 요놈이잖아요. Q 값이 요놈이잖아요. 요 Q 값이라는 놈이 요 값이거든요. 그때에 요 클록 펄스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1이 되는 순간에 요놈이 1로 탁 동작합니다. 1이 탁 돼버리죠. 1이 돼버리죠. 그리고 요 카운트가 어떻게 되냐면 000에서 111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000에서 그 앞에 111 앞에 110까지 6까지 가도 항상 요 토탈의 엔드에는 항상 제로가 되죠. 어떨 때 1이 되느냐면 어떻게 되냐면 1이 될 때 비로소 1이 되잖아. 7번째 그죠? 7번째. 7번째 요때에 비로소 1이 탁 됩니다. 그죠? 1이 되죠. 되는데 우선 고려해 놓고요. 거기 7번째에 탁 들어오면 111이 들어오면 요놈이 이제 1이 딱 되어서 1이 되고 요거는 시작은 1이 되고 난 뒤 다시 제로로 돌아왔으니까요. 이건 늘 제로일 것이고 여기 늘 00로 있다가 요놈이 카운트 에네이블이 11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00에서 01이 탁 됩니다. 그죠? 01이 탁 되는 순간 어찌 되냐면 여기 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사 탁 들어오면 어찌 되냐면 1이었던 것이 제로로 탁 돌아, 1이었던 것이 제로로 탁 돌아, 1이었던 것이 제로로 탁 돌아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 탁 해놓죠. Q가 제로로 탁 돌아갑니다. 요 정지라는 것은 요 신호, 요 신호, 제로 신호, 요 신호, 엔드의 3입력 엔드의 출력요.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해볼게요. 최초는 이놈이 제로이고 이것도 최초는 000이니까요. 그러면 이놈도 제로이고요. 그러면 이놈도 이제 제로이고 이것도 제로 있으니까 00 때는 그전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시작 펄스가 1이 탁 되는 순간 이게 1이 탁 되는 순간 이게 1로 탁 변하고 클록 펄스가 하이에스로 탁 떨어지면 이놈이 1로 탁 변합니다. 즉 제로에서 1로 탁 변한다고요. 워드 타임이 이렇게 탁 변하죠.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한 펄스 하나만 들어오고 난 뒤에 다시 뭐로 돌아간다면 제로로 딱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이놈이 뭐냐면 제로로 유지가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요는 카운터는 클럭 펄스는 계속 7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놈 어쩌자면 000에서 쭉 가다가 110 그다음에 1111 되잖아요. 요까지 돼도 항상 요거는 요 신호는 항상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다가 1112 되는 순간 이놈이 드디어 1이 탁 됩니다. 그러면 정지 신호가 요런 펄스가 하나 생기고요. 1이 되는 순간 제로 1이 탁 되어서 제로 1이 되어서 그 다음 순간 1이 탁 돼버리죠. 제로가 돼버리죠. 즉 이렇게 제로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워드 타임이 총 요 8개의 펄스가 지속되는 동안에 하이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3입력 엔드 하나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하고 트리플롭이 써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렬 전송을 위한 타이밍 순차 회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면 보통 카운트 하나 하고, 이건 카운트 하나 하고 꼭 3비트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꼭 우리가 워드 타임을 지금 8비트일 때 하니까 3비트 카운트니까 카운트 하나 하고 프리플롭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게이트 한두 개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워드 타임을 만약에 이거를 16비트로 16펄스를 유지하고 싶다 하면 카운터 이놈이 달라져야죠. 이놈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놈이 어쩌면 4비트 카운터가 돼야 되죠. 4비트 카운터니까 0000에서 1111까지 0에서 15까지 가는 16개 카운팅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요 16개 펄스가 나오겠죠. 요 카운트가 요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해가 대충 되었으리라 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순차 이라네. 타이밍 순차. 조금 전에 워드 타임이고요. 이 타이밍 순차인데요. 이거는 주로 무슨 용인가 하면 제어 신호용이다 해놨던데 제어 신호용.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면 T0, T1, T2, T3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뭡니까? T0입니까? T1입니까? 이게 잘 안 보이네. T0, 1, 2, 3네요. T0, 1, 2, 3 이거 4개잖아요. 또 네 타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T0에서부터 T3까지 이렇게 네 타임을 가집니다. 네 타임을 딱 만들게 해놨는데요. 왜 네 타임일까 궁금하잖아요. 저 뒤에 걸 한번 찾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인데요. 나중에 컴퓨터가 명령어를 수행할 때 하는 시간들입니다. 요런 거를 이제 제어함수라고 그러는데 요거 제어함수입니다. 제어함수.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제어함수인데요. 그 제어함수에 보면 T0, T1, T2, T3 이렇게 몇 개 되냐면 네 타임을 딱 가 있습니다. 항상.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게 기본 컴퓨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컴퓨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모든 네 번째 시간 동안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시간 동안에 네 타임에 항상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타임을 끝을 내죠. 이건 세 타임밖에 요거 세 개밖에 안 쓰이지만 nothing이지만 어쨌든 네 개로 딱 맞춰놨습니다. 한 번은 쉬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어쨌든 네 개를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이밍 신호를 네 타임에 이렇게 딱 네 타임을 만드는 타이밍 순차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를 네 타임 제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한 방법이 있고 요 밑에 있는 한 방법이 있는데요. 위에는 이 환상 컴퓨터 그러니까 이 시프트 그러니까 서큘러 카운터 이거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려면
서큘러 카운트라고 합니다. 서큘러 카운트. 전체적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거. 그러니까 4비트가 뱅글뱅글 도는 거죠. 0, 1, 0, 1, 0, 1 하면은 이렇게 0, 1, 0, 0, 1, 1 같으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나씩 탁 이동하면 이래 돼. 0, 1, 1이 돼가 다시 요 1은 다시 뺑 돌아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동하면 1, 0, 1이 돼서 뺑 돌아서 1로 오는 거예요. 또 요 오른쪽으로 또 옮기면 1, 1, 0에서 1이 돌아서 뺑 돌아서 1로 오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옮기면 1, 1, 1에서 0가 돌아서 뺑 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최초에 요놈이 요 최초 요놈이 되죠. 네 타임마다 원래 값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이 자체가 뺑글뺑글 도는 것을 서큘러 카운트라고 합니다. 서큘러 카운트. 환상 카운터 혹은 윤회 카운터 혹은 뭐 순회 카운터 뭐 이런 말 쓰는데 그냥 서큘러 카운트라고 기억을 해놓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리를 해놓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디코더하고 카운터를 쓰는 방법이에요. 디코더와 카운터를 합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요것도 우선 위에 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하면요. 요놈은 조금 전에 요거는 이제 서큘러 카운트의 정리를 한 거고, 요놈은 초기치를 아예 뭐라고 하냐면 100라고 주놨습니다. 10000를 주놨어요. 000 주놓으면 최초 값은 요렇게 되겠죠. 1000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요놈 맨 끝에 오른쪽으로 따라서 뺑 돌아서 위로 돌아오니까요. 한번 오른쪽으로 클릭을 딱 하게 되면 클로펄스가 딱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딱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어쩌냐면 100가 되고 요놈이 뺑 돌아서 누르려면 요렇게 오겠죠. 요렇게 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클로펄스가 들어오면 어쩌냐면 0, 1, 0가 되고 다시 0가 돌아서 뺑 돌아서 요로 오겠죠. 또 세 번째 들어오면은 어쩌냐면 0, 0, 1이 되고요. 또 0가 돌아서 뺑 돌아서 0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클로펄스 1이고요. 클로펄스 2고요. 클로펄스 3고요. 클로펄스 4가 되면 뺑 돌아서 뺑 돌아서 1이 돌아서 뺑 돌아서 1이 되겠죠. 요 값이 요놈하고 최초 값하고 같아지겠죠.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요게 그렇게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서큘러 카운트에 의해서 타이밍 순차, 내 순차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그럼 두 번째 요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한번 같이 해볼게요. 두 번째는요. 또 2비트 카운터잖아요. 2비트 카운터니까 이놈은 00, 01, 10, 11 이렇게 뺑뺑 도는 거잖아요. 10진수로 하면 0, 1, 2, 3에서 3에서 다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카운트 에네이블이 1이 탁 되는 순간에 1이 될 때마다 이제 카운팅을 하잖아요. 물론 이 카운트 에네이블도 클로펄스죠. 클로펄스입니다. 그럼 여기가 00가 딱 들어오면 00 들어오면 2 곱하기 4 디코더는 어떻게 생기냐면 00, 01, 10, 11 이렇게 4개 있으면 D0, D1, D2, D3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이놈이 T0, T1, T2, T3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그러면 00가 되면 어쨌든 00일 때 요 처음에 카운트 에네블 00 되면 요놈이 선택되죠. T0. 요 신호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01이 되면 이제 카운팅이 되잖아요. 카운팅이 되면 이 비트 카운터가 카운팅이 되면 여기 01이 되면 두 번째 거 T1이 나오고 선택이 되고 세 번째 거는 1조가 되면 요로 세 번째 거, 네 번째가 되면 T3가 똑같은 형태죠. 이렇게 이런 형태. 요거와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럼 요거는 위의 방법은 스킬러 카운터의 하나를 쓰고 있고 밑에 방법은 카운터하고 디코더를 이렇게 공유해서 쓰고 있는 방식이죠.
둘 다 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밑에 방법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방법을. 이렇게 이 정도로 간단하진 않으니까요. 다른 거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순차는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요클로펄스는요. 요클로펄스 이야기합니다. 요클로펄스 이야기. 자, 그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워드 타임 생성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봤고요. 하나는 타이밍 순차 신호를 어떻게 제어 신호용으로 쓰이는 타이밍 숫자의 내 타임을 어떻게 생성하는가를 같이 봤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은 프로세스 논리의 설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입니다.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회로도, 기본적인 논리, 기본적인 이해, 뭐 이런 것이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 장. 우선 이제 이 버스 하는 게 있고요. 메모리 전송하는 게 있는데 버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관해서는 디지털 공학 1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조금 그래도 한 번 더 리바이브를 해보면요. 버스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을 이제 버스라고 그러는데요. 컴퓨터에서 버스라는 것은 데이터들이나 신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정보들이 다니는 길을 버스라고 하죠. 버스라고 하는데요. 큰 컴퓨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 버스가 있는데요. 세 가지 버스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어드레스 버스요. 어드레스 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돌아다니는 데이터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제어 신호들이 돌아다니는 컨트롤 버스가 있습니다. 컨트롤 버스가 있는데요. 어드레스 버스는 우리가 눈치챘겠지만 메모리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가 메모리에 들어있는데요. 그 메모리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주소를 갖고 있죠. 그 주소값을 타고 다니는 주소값이 전달되고 있는 경로를 어드레스 버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데이터가 이제 끄집어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데이터 버스고요. 그 다음에 제어 신호들이 돌아다니는 신호를 이제 컨트롤 버스라고 하는데요. 어드레스 버스나 데이터 버스나 컨트롤 버스가 공용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서로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호와 성질이 좀 다르죠. 그래서 분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2번인 데이터 버스 이거요. 이거는 이제 이야기했지만 양방향성입니다. 양방향성, 즉 한쪽 양쪽 다 갔다 왔다 하는 데이터 버스가 양방향성을 가지는다 이 말이죠. 컨트롤 버스 그 반해서 컨트롤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는요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단방향 버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컨먼이라는 개념은요, 공용이잖아요. 공통 버스라는 거지. 우리말로 하면 공통이라는 말을 하는데 공통 버스인데요. 공통 버스에 지금 여기에 예제에는 여기 이제 데이터란 말을 내가 좀 굳이 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놨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니고 있는 데이터는 정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버스이고요. 그리고 이 컴먼에는 공통 버스라는 것은 버스긴 버스인데 공용으로 쓰이는 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용으로 누구든 필요하면 쓸 수 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A도 실을 수 있고 B도 실을 수 있고 C도 쓸 수 있고 D도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A 전용, B 전용, C 전용, D 전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버스 이야기는 조금 이제 된 것 같고요. 자, 버스 여기 보면 4개의 라인을 갖고 있는 커먼 버스 시스템 4개의 레지스타와 4개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 공통 버스 시스템에 관해서 하드웨어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트롤러가 여기 있는데요. 제어 신호가 이제 S1, S0라는 2비트가 있고요. 제어 신호가 있고요. 보통 이거를 이제 영어로 셀렉트라 그러죠. 선택선이라 그러죠. 제어 신호라고 선택선이라고도 하죠. 보통 우리말로 하면 선택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셀렉트 제어 신호. 그 선택은 선택선은 결국은 전체적인 범주를 보면 제어 신호이죠. 제어 신호고요. 멀티플렉스가 4개 쓰여 있는데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이네요. 왜냐하면 입력이 4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라인이고요. 레지스터가 이제 A, B, C, D 레지스터인데 이거는 어떤 구조인가 하면 여기에 이제 4개의 라인이 있는데요. 4개의 라인이 있는데요. 이 4라인에 A라는 신호를 실을 것인가, B라는 레지스터 A 내용을 실을까, B 내용을 실을까, C 내용을 실을까, D를 실을까,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죠. 누가 결정하느냐? 이놈이 결정하는 거죠. S1, S0가 결정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보면 우선 한번 볼게요. 0, 0이다 이라 한번 봅시다. 0, 0이면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는 0,0이면 요 제로를 선택하게 되었잖아요. 0,0일 때는 요놈이 출력이 여기 제로에 출력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나타나는데 제로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에 레지스터 A 그다음에 요거는 제로 어디에 있냐면 A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막 어딘가 하면 여기 A3잖아요. 여기 A3고 여기 A2고 그다음에 요거는 A1이고 A0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막 뭐가 나타나냐면 요 선에 뭘 좀 지울게요. 결국 이 선은 여기 0,0가 되면 요놈이 여기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타나면 여기 A0가 되고요. 여기 A1이 되고요. 여기 A2가 되고 여기 A3가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즉 여기 뭔가 하면 요거는 결국 뭔가 하면 레지스터 A 내용이잖아요. 레지스터 A의 내용이잖아요. A의 데이터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요 레지스터 A가 여기 실린 거죠. 버스에 실린 거죠. B가 실을 수도 있고 C를 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제로제로가 어쩌냐면 이놈이 제로제로 S1, S0가 여기 있네요. 제로제로이면 A, 제로일이면 B, 10이면 C, 11이면 D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다 연결이 안 돼놨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 연결해야 돼요. 근데 해로다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거를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가닥이잖아요. 4가닥. 이렇게 4가닥이 생겼잖아요. 4가닥이 생겼는데요. 4가닥이 생긴 거를, 요거를 이제 16가닥, 뭐 8가닥 이라면 다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4 이렇게 써요. 4. 이렇게 딱 적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N우라고 딱 적으면, 이게 한 선이 아니고 N선이구나. 이런 이야기죠. 여기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표시해요. 보통. 그것도 참고하세요.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그와 같은 것이 가끔 보일 겁니다. 뒤로 가면은.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요거는 4라인 공용 버스예요. 그냥 4라인 공용 버스인데 4개의 버스 라인인데 이거는 이제 공통으로 쓰는 공통 버스잖아요. 공통 버스인데 이 공통 버스에 여기에 레지스터 A를 실을 것인지
B를 실을 것인가, D를 실을 것인가, 레지스터 C를 실을까, D를 실을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느냐면 S1이라는 S0가 결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요 신호를 실기 위해서 실는 시점을 어느 내용을 실을 것인가를 뭐를 제어하면 되느냐면 S1과 S0를 잘 제어하면은 요 같은 데이터 버스가 실리고 안 실리고 결정되겠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제어 신호를 잘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커먼 버스에 어느 레지스타의 내용이 실릴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3스테이트 버퍼를 주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네 선으로 있다가 한 선이 되잖아요. 4개의 입력이 들어오고 4 라인으로 왔다가 한 라인으로 가잖아요. 한 라인으로. 그럼 어느 것이 거기에 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2 곱하기 4 디코다를 연결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버퍼 레지스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버퍼 레지스터는 알다시피 이런 거잖아요. 버퍼 레지스터는 이런 건데요. A가 이제 X에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놈이 이제 S라고 하면 S가 제로이면 어떻게 되냐면 제로이면 X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요. S가 1일 때 어떻게 되냐면 X는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놈 0, 1, 2, 3이 레벨 될 때마다 A0, BU0, C0, D0 여기 나타나는 건데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2 곱하기 4 디코다는 어떻게 작동하느냐면 여기 이제 enable 소속 안에 있네. 물론 요 2 곱하기 4 디코다가 디코드가 동작을 하려면 enable은 항상 1이 돼야 되겠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S1, S0가 0001 1이 되게 되면 1이 되면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디코더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써버리면 0, 1, 2, 3이 되겠네, 그죠? 보통 이거를 우리 어떻게 표시했냐면 D0, D1, D2, D3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0를 여기 싣고 싶다 하려면 S1, S0가 00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D0가 A0가 여기 나타나겠죠. A0가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모든 신호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에 3스테이트 버퍼, 삼상 버퍼가 enable 되는 것은 요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는 disable 되어버리고 요것만 enable 되어서 요 A0가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S1, S0를 01, 10, 11로 변해가면서 A0를 여기 나타내거나 B0를 여기 나타내거나 C0를 여기 나타내거나 D0를 여기 한 라인에 실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좌측 그림, 이 그림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레지스터 내용을 버스에 어떻게 실을 것인가 하는 문제고 이놈은 버스 내 가닥에 실린 신호를 하나의 공룡에 누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죠? 둘 다 보면 개념은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죠? 좌측에 보면은 이게 이제 레지스터 내용을 버스에 실는 것을 보면 멀티플렉스를 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버스에서 한 가닥엔 다른 버스, 공용 커먼 버스로 실는 것은 디코더를 주로 쓰고 있네, 그죠? 디코더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앞 시간에 초창기에 했던 뭐 디코더, 멀티플렉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뭐 프리플롭, 뭐 그다음에 뭐 카운터, 시프트 뭐 이런 것들을 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조합 회로를 형성해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뜬금없이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봤던 실험 시간에도 봤던 IC74283을 하나 갖다 놨을까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놈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표시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하고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4비트 이진 병렬 가상기잖아요. 4비트 이진 병렬 가상기인데 4비트일 때는 풀에다가 이렇게 4개잖아요. 4개. 그죠? 풀에다가 1, 2, 3, 4개잖아요. 이게 만약에 8개 있으면 8비트 이진 가상, 이진 병렬 가상기를 쓰고 16개면 16비트가 있습니다. N개 있으면 N비트 이진 병렬 가상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알기 쉽게 4개를 지금 4비트짜리를 하나 여기에 디스플레이 해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N비트가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 이거 간단하게 적은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N비트입니다. N비트이고 N비트를 지금 다 못 적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이렇게 표시해놨네요. N비트다. N이 4인 경우를 조금 구체적으로 표시한 게 요거죠. 요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요런 거 일일이 이렇게 쓰진 않고 요런 거 일일이 쓰진 않고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병렬 가상기 이 전체 이 병렬 가상기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이만큼이 요 한 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이고 좌측이 A 들어오고 B가 들어오고 예를 들면 4비트 이진 병렬 가상기가 때문에 A, B가 이렇게 A4, A3, A2, A1처럼 4비트일 것이고 B도 마찬가지 B4, B3, B2, B1처럼 4비트겠죠. 만약에 이게 8비트 병렬 가상기라 그러면 AB는 이는 8비트이고 B도 8비트이고 F도 8비트이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뭔지 모르지만 N비트의 어떤 일반적인 병렬 가상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온 것은 입력 캐리고요. C아웃은 출력 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전단에서 올라오는 캐리고요.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캐리죠. 이런 개념이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병렬 가상기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 내용은 이 여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위에 있던 이런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미 우리가 다 눈치챘겠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 했던 요 병렬 가상기요. 요 병렬 가상기가 요거다 이 보면 됩니다. 요거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 하나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ALU라는 놈이 있어요. ALU죠. CPU의 핵심 유닛이죠. 핵심 디바이스가 ALU고요. ALU는 다시 여기 분해하면 하나는 요 A고 하나는 두 번째는 L이죠. L이죠. A가 아리스메틱이고요. 이건 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리스메틱이 이제 산술이고요. 산술 계산이고 로직은 논리 연산이잖아요. 산술 연산이고요. 이렇게 일단. 그런데 요 산술 연산, 논리 연산 하는 ALU의 또 하로 들어가면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야기하는 병렬 가상기가 있다 이 말이죠. 병렬 가상기 있다. 병렬 가상기하고 플러스 시프트가 있는데요. 시프트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뭘 하려고 하냐면 CPU 속에 있는 ALU가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병렬 가상기가 ALU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고
그리고 시프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하냐면 요게 병렬 가상기에서 주로 뭘 하냐면 아리스메틱을 해치우는데 산술연산이죠. 그 산술연산의 기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8가지 연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죠. 8가지 연산. 그래서 여기서 8가지가 있고요. 요 논리 연산 4개가 있고 요 8개, 8개, 4개 합쳐서 총 ALU가 12가지 연산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한번 보려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산술연산 8가지에 관해서 즉 병렬가상기로 할 수 있는 산술연산 8가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8가지를 병렬가상기를 가지고 해치우고 있을까 그런 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가지의 종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8가지 종류를. 우선 여기에 에디션, 가산이 있네요. 가산. 요거는 캐리를 가진 가산이죠. 그죠? 캐리 있는 가산.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1의 보수. 1의 보수에 의한 가산. 요거는 2의 보수예요. 2의 보수에 의한 가산. 그런 게 있고요. 요거는 트랜스퍼 A. 전달. 입력 전달. 입력 전달이고요. 요거는 인크리먼트 1 플러스 1. 디크리먼트 1 마이너스 1.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입력에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이런 이야기죠. 입력 A에 플러스 1 시키고 입력 A에 마이너스 1 시키고 이런 이야기죠. 요거 마찬가지로 트랜스퍼 A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8가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얘들아. 네. 조금 쉬도록 할게. 네. 3시에 다시 들어올게. 좀 쉬자. Recording stopped.
Recording in progress. 자, 얘들아. 계속 해나가도록 할게. 이어서. 자, 하나씩 볼게. 에디션은 우리가 뭐 A 더하기 B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입력 캐리가 없을 경우입니다. 이 파랄레드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몇 비트인지는 몰라요. N 비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다 N 비트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토탈로 뭐 생각해서 AB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개념으로 이야기를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F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인이니까 제로니까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런 출력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캐리가 있는 경우, 캐리가 이제 1인 경우죠. 1인 경우. 그러면 A 플러스 B에다가 캐리 1을 더하겠죠. 그런. 그 다음에 이거 1의 보수를 가지고 가산하는 거. 그럼 한쪽은 A고 하나는 1의 보수죠. 이것만은 1의 보수입니다. 1의 보수. 그 다음에 캐리는 없고요. 그러면 A 플러스 B 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btraction. 빼기죠. 빼기인데 사실은 2의 보수를 위한 가산이잖아요. 그래서 요 B바하고 캐리를 1을 둠으로써 B바 플러스 1이 되고 요놈마가 2의 보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더하기 2의 보수이죠. 2의 보수에 의한 가산이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출력 A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동을 했죠. 이동. 전달, 이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가상기니까 여기에 전부 제로를 갖다 넣어서 A 플러스 제로 더하기 여기 있는 제로 이래서 이제 A가 된 거죠. 가상기니까요.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1 증가 플러스 A 플러스 1 만드는 거죠. A 플러스 1 요 모두 제로하고 그러니까 A에서 요거 하고 그러니까 A 더하기 제로 더하기 1이 되니까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A 마이너스 1인데요. A 마이너스 1인데 A에다가 전부 1을 줘놓고 캐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1이 되겠네요. 사비트라고 가정해 볼게요. 0, 1, 0, 0 그러면 1, 1, 1, 1을 더한다는 게 이게 전부 1이니까요. 더하면 이게 제로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로고 1 올라가고 또 제로고 1 올라가고 1이고 1 올라가고 제로고 1이고 이렇네요. 그죠? 요래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이 10진수 5에서 10진수 4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나요? 그죠?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요것은 이제 요 C아웃이 되겠죠. C아웃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1이 되는 거죠. A-1.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전달인데요. 전달 방법이 A를 이제 이동하는 거죠. A를 이동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모든 1이고 다시 1이고 일어났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금 전에 했던 그대로 한번 볼게요. 0, 1, 0, 1인다가 1, 1, 1, 1을 되는데, 에다가 1 더하면, 조금 전에 된 게 뭔가 하면, 1, 0, 1, 0, 1이었잖아요. 그러다가 1을 더해야 되니까 1을 다시 더하면, 1, 0, 1, 1, 0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C아웃이 되고, 요 0, 1, 0, 0가
요 0, 1, 0, 0 하고 같아 이 말이죠. 이게 A면 이것도 A다 이런 이야기죠. 전달이다 그런 이야기죠. 전달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8가지 경우를 우리는 봤네요. 그죠? 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이걸 알 수 있네요. A는요. A는 다 A고요. A가 변한 건 없잖아. 8개 중에서. B가 변하는데 B는 이렇게 B인 경우가 있고요. B바인 경우가 있고요. B바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제로인 경우도 있고 모두가 1인 경우도 있고 이렇네.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렇네요. 그죠? 요 B 쪽에 이 병렬 가상기에 F가 있는데 이거는 A고 B가 들어오는데 B에 들어오는 여기에 뭔가가 이게 역할을 해서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뭐가 도착해야 되느냐면 여기에 어떨 때는 B, 어떨 때는 B바, 어떨 때는 모두가 제로인 거, 어떨 때는 모두가 1인 거, 뭐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뭐에 따라서 계산하고자 하는 연산 종류에 따라서 뭔가가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죠?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렬 가상기의 P가산 연산자의 P가 요 넷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넷 중에 하나가 변환이 돼야 된다. 어떨 때는 B 그대로고, 어떨 때는 B 바를 만들어줘야 되고, 1의 보수를 만들어줘야 되고, 어떨 때는 전부 다 제로를 넣어줘야 되고, 어떨 때는 전부 다 1을 넣어줘야 되고, 이런 4가지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병렬가상기의 요 B 부분, 어떻게 해서 요렇게 4가지로 만들어주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건데요. 여기 또 이제 4비트의 경우 예를 드러났습니다. 그죠? 물론 N비트 다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게. 여기 빨갛게 칠한 요거 빨갛게 칠한 요 부분인데요. 요놈이 요 부분이에요. 요거예요, 요건데요. 요놈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S1, S0라는 제어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S1, S0가 00다라고 한번 봅시다. 00. 이놈이 00면 어떻게 되냐면 엔드 게이트 제로니까 다른 거에 상관없이 제로고 y가 제로 되잖아요. 제로가 되죠. 그 다음에 11이면 여기 11이면 항상 11이면 요놈이 제로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이면 요놈이 제로고 요놈은 1이고 요놈은 1이고 그러면 요쪽이 1 제로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놈이 1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놈이 1이 될 것이고 이놈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1이 되고 이놈이 제로가 되겠죠. 어쨌거나 항상 뭐가 되느냐면 항상 1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1이 나오게. 그렇죠. 항상 1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0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01이다 이라면 01이면은 이놈이 BI면은 제로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놈이 제로이면 이게 1이고 제로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로 1이 되잖아요. 제로가 되네요. 제로가 돼가지고 이놈이 제로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이면 이놈이 1이 되고 이놈이 제로가 되고 그러잖아요. 1이면 이놈은 1이 되고 이놈이 제로가 되네요. 그럼 이것도 항상 1이 되네요. 그죠? 1이 된다. 그죠? 그러면 제로면 제로, 1이면 1이잖아요. 그래서 제로 1일 때는 BI가 도착하는 거예요. BI가 여기 BI가 나타나죠. BI가.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려면은 BI가 나타나는 거죠. 1제로일 때는요. 1제로일 때 한번 볼게요.
1제로일 때는 여기 1제로잖아요. 1제로일 때는 어쩌냐면 bi가 제로라고 하면 이게 제로이고요. 요 1이잖아요.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로이고 여기 1이잖아요. 그러면 1이잖아요. 그죠? 제로이면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이다 이러면 이놈이 이제 1일 것이고 이놈이 제로이잖아요. 제로이고 그러면 어쩌냐면 둘 다 제로이고요. 그럼 이게 제로이잖아요. 제로. 1이면 제로입니다. 그죠? bi면 뭐가 되느냐면 bi의 바가 도착하겠죠. bi 바. bi 바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앞에 했던 네 가지 bi, bi 바 모두가 1인 거, 모두가 제로인 거, 요 네 가지를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요만큼이 요게 사각형이죠. 사각형인데 요 y는 여기에 들어가죠. 요 yi 여기에 들어가죠. ab a의 b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를 조정하면 되느냐면 8가지 연산 중에 산술 연산 중에 뭐를 할 것인가를 누가 정하느냐면 결국 S1, S0라는 이 제어 신호가 결정하는 거죠. S1, S0의 제어 신호가 00, 01, 10, 11에 따라서 연산의 종류가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거기에 따라서 8가지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캐리어가 1일 때도 있고 0일 때도 있고 1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F라는 것은 결국 뭐에서 결정되느냐면 A하고 B하고 캐리에서 결정되니까 요 캐리 하나 하고 S1, S0의 이 값에 따라서 00, 01, 10, 11에 따라서 BI, B2 뭐 이렇게 4개 중에 하나 결정되고 나면 요 출력이 연산자 8개 중에 하나가 선택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출력은 Cout이고요. 최초로 들어오는 C인은 이제 C1으로 해놨네요. 그죠? 그렇게 돼 있네요. 그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입력 제어를 해난 4비트 이진 병렬 가상기이죠. 그 8가지 산술 연산이고 그 입력 제어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엔드 게이트 2개, 오어 게이트 하나, 나트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S1, S0 값하고 아랫단에서 올라오는 캐리어의 요 3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 무엇이냐에 따라서 8가지 연산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가지 연산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우선 앞에 우리가 이런 걸 했잖아요. 좀 지울게요. 자, 우선 요게 S1이 00일 때 0이고 01일 때 B1이고 10일 때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요 뒤에 보면 요 8가지가 있는데요. 8가지 인산인데 여기 00일 때 있고 01일 때 있고 10일 때 있고 11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00일 때 뭐였냐면 00일 때는 제로였어요. 그죠? 제로였는데 캐리어가 없으니까 제로였으니까 B가 되겠죠. 캐리가 있었다 하면은 1이잖아요. 1. 1이니까 캐리가 1이었으니까 뭐야?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잘못됐네. 이거 있잖아. 이 제로제로일 때 여기에 B인데, 그죠? 이거 잘못됐네요. B 플러스 1인데, 여기 B 플러스 1인데. 얘들아, 예, 잘 봐봐라. 내가 지금 좀 표가 좀 흔들리졌네. 제로 1일 때는 어쩌냐면, 제로 1일 때는 어쩌되노? 잠깐만. 아닐 수도 있겠다. 잠깐만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된 글을 지금 여기서 봤잖아요. 그쵸? 그 반 것이 요렇게 정리된 형태가 방금 반 거고요. 여기는 뭐를 쓰고 있냐면은, 저는 뭐를 쓰고 있냐면, 멀티플렉스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8가지 연산을 하는 건 똑같은데, 방식이 요 앞에 방식하고 좀 틀려요. 요 앞에 방식, 요 S1, S0를 여기에다가 바로 대입하면 좀 곤란합니다. 어쨌든,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이제 하나씩 따져볼 건데요. 여기에서 S1, S0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요 D회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하는 좀 곤란한 겁니다. 하나 한번 해볼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S1, S0가 제로라고 한번 보면 제로라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 요 경우에 한번 볼게요. 요 경우에 한번 봅시다. 요 경우 1이라고 합시다. 1. C1은 1이잖아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이 먹었는데 모든 멀티플렉스의 S1, S0는 이렇게 공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요 1이 요 출구에 나타나는 거죠. 이 1이 첫 번째 키 제로가 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뭐가 일 때요? S0가 제로일 때 S1, S0가요. 멀티플렉서니까요. S1, S0가 0001, 10, 11일 때 멀티플렉스의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따지면 0, 1, 2, 3이죠. 그죠? 1, 2, 3 출력. 그러면 A0는 어쩌냐면 A0는 예를 들면 A0는 여기 A0 그대로 오고요. 여기는 어쩌냐면 B0는 어쩌냐면 뭐가 설정되냐면 여기 A가 뭐냐면 요 B0잖아요. 여기 B0가 그대로 와요. 그죠? 여기는 어쩌됩니까? B1이 그대로 오네요. B1이. 이게 틀렸네요. 이게 틀린 것 같네요. 확인해 볼라 했던 건 맞네요. S1, 한번 볼게요. 그래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 그 다음에 요거는 A1이고 A2고요. 요것도 B2잖아요. B2고 A3고 B3니까 B3가 아무 변화 없이 옵니다. 그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놈을 B이고요. 요놈은 뭐냐면 이것도 B로 고쳐야 돼요. 그냥 에디션이. 예. 그러니까 B 플러스 1이니까 이 조금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래 되네요. 요놈이네 요놈. 요놈이네. 얘들아 요거는 지금 나중에 정리를 다시 좀 할게. 지금 이게 좀 엉터리 돼 버려 가지고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요걸 정리를 좀 다시 내가 한번 대입을 해보고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한번 해볼까? 한번 더 해보자. 요거 한번 해볼까? 이거 디크리먼트 한번 해볼까? 이걸 좀 치우고 봅시다. 이게 좀 잘못됐네. 뭐 이래 됐노. 디크리먼트 하나 해볼까? 110니까 110니까요. 110 그럼 111일 때는 여기 3이 나타나잖아요. 3이
나타나니까 A는 변화가 없고요. B는 어떻게 되냐면 3이 나타나니까 여기 어디 쏘느냐면 쭉 가서 쭉 가면 여기 쏘네요. 여기 1이 오네. 1. 1이네요. 다. 1이네요. 1. 그 다음에 여기 요 1이고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네요. 아 그리고 제로니까 요 경우는 이렇네요. A고요. 여기에 1이니까 모두가 1이 오네요. 그리고 병렬과 상기고요. 병렬과 상기고요. C인이 제로니까요. 요때 F는 이래 되네요. 요럴 때 어떻게 되냐. 조금 전에 했잖아요. 요런 경우네요. 요 경우네요. 그죠? 요 경우. 그래. 그죠? 그렇게 되네요. 그죠? 디크리먼트 1이 되네요. 그죠? 그 경우가 요 경우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1제를 때 이건 모두가 1이 오네. Y가 모두 1이 되게 되네요. 그래서 디크리먼트가 요거는 맞네요. 요거는 맞고 요 위에가 조금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정리를 다시 해서 다음 시간에 요 정리를 한번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 정도 하고 요거는 좀 지나가 보자. 아니면 지금 하면서 고치기는 너무 시간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대 막 지나가고 요거는 정리를 한번 해서 다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할게. 뭔가 정리가 안 됐던 것 같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뭘 했냐면 다 지었네. 요 8가지 연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산술연산 ALU에 A의 8가지, 이건 4가지 이렇게 했었는데 요 4가지 논리연산에 관해서 논리 마이크로 연산 4가지의 경우에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4가지는 간단한데 이렇게 4가지입니다. and, or, exclusive, or, not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S1, S0에서 제어 신호입니다. 이거 셀렉터이죠. 셀렉터. 선택 단자입니다. S1, S0에 따라서 이놈이 0, 0, 0, 1, 1, 0, 1, 1에 따라서 이놈이 0, 0가 되면 이놈이 출력이 나타날 거고 0, 1이 되면은 이놈이 출력이 나타날 거고요. 4 곱하기 멀티플렉서입니까? 그러니까 입력 두 개가 여기는 AI, BI가 나올 것이고 여기는 AI, NO와 BI가 될 것이고 여기는 AI, Exclusive O와 BI가 될 것이고 여기는 AI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똑같은 AI, BI가 도착하면 모든 출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출력 중에서 뭐를 여기 AI에 낼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느냐면 S1, S0가 결정하죠. 그 값에 따라서 이 4개 중에서 출력을 뭘 낼 것인가는 요 값이 0, 0면 AND, 0, 1이면 OR, 그 다음에 1, 0면 exclusive OR, 그 다음에 1, 1이면은 A바 이렇게 나타나죠. 그것이 출력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제어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마이크로 연산은 논리는 간단하니까요. 그 다음 앞에 했던 8가지하고 이 2개하고 이제 총 12가지인데요. 이 총 12가지를 다 합쳐난 것이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8가지 연산, 여기서 얘기할까요? 8가지 연산을 하고, ALU하고 뭐 하고 있었냐면, 이제 시프트하고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쓰인다고 했잖아요. 합쳐져 쓰인다 했잖아요.
ALU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8가지 하고 4가지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프트 요거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가 요건데요. 시프트인데, 요거는 2가지 형태가, 2가지다 한번 보려고 다 지금 해놨는데요. 요건 셀렉트가 이제 하나인 경우, 셀렉트가 S인 하나인 경우죠. 하나인 경우죠. 1비트, 0임 1이죠. 이제, 시프트가 이제 4비트인 경우인데, 4비트인 경우인데, 4비트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 0, 1, 0, 0 같으면, 이렇게 0, 1, 0, 1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0, 1, 1, 1 하면, 요렇게 탁 한번 옮기는 shift right입니다. 그죠? right, SHR1, shift right 1 하면, 옮기지면 0, 1, 1이 돼서 1이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고 새롭게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새롭게 들어오는 놈. 이게 이제 1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들어옵니다. 1이 들어오잖아요. 요 들어오는 놈 어디서 결정하느냐 하면, 여기 있네요. 요거. 요 놈이죠. 직렬 입력 IR이고요. 만약 반대로 한다, 이렇게 반대로 한다. 요 놈을 반대로 한다 하면, 요거는 반대로 하는, 요렇게 하는 것은 shift left입니다. left 1 한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1, 1, 1이 되고, 여기다가 제로가 빠져나가고, 여기 들어오는 여기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뭐 제로로 가면 제로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제로가 여기 들어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IL 이렇게 돼 있고, 요 IL은 여기 있네요. 요거는 라이트 할 때 필요하니까, 라이트 할 때 필요한 건 요놈은 이제 IR이라 해놨고요. 요 IL과 IL은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0, 1, 1, 0를 하면, 이게 이제 10진수 6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했어요. 그럴 때 여기 제로고 이건 둘 다 제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shift right 1 한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뭡니까? 0, 1, 1 되고 0, 1 되잖아요. 그래서 3이 되어서 요거 한번 하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SLL 한번 레프트로 한번 하면 요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레프트로 하면은 1, 1, 0,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을 제로라고 했으니까 제로라고 하면 1, 1, 0 들어가야 되죠. 요건 이제 1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라이트를 하면은 요건 어떻게 되냐면 나누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를 하게 되면 곱하기 2가 되잖아요. 6이 12가 되잖아요. 그죠? 요놈이 이렇게 되면 곱하기 2가 되고, 요놈이 이렇게 되면 나누기 2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라이트 하면 나누기가 되고, 레프트를 하면 곱하기가 된다. 그죠? 정확히 하면 2의 1승 한 번 했으니까 한 번이 2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다. IL과 IL은 shift 했을 때 비어있는 여분을 채우는 직렬 입력입니다. 직렬 입력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1이고 여기 1이라고 했을 때에 이놈이 0, 1, 1, 0라고 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난 뒤에 S가 0라고 가정을 할게요. S가 0라고 가정을 딱 하면 0가 가정을 하면 이놈이 S가 0니까 어찌 되냐면 여기에 1이 되고요. 여기 선택되니까요. 여기 R이 1이 되었으니까요. 요거는 여기 1이니까요. 어디서 하면 요거네요. 0. 요거는 여기니까요. 쭉 가서 요 1이네요. 1. 그 다음에 요거는 0니까 여기 어딘가 하면 1이네요. 1이네요. 자, 그러니까 1, 0, 1, 1이 되네요. 그죠? 1, 0, 1, 1. 0, 1, 1, 0인데 0, 1, 1, 0인데 여기 요렇게 했네요. 그죠? 네, 제로가 이렇게 갔네. 그죠? 그리고 요 1은 요 1이 들어왔네. 그죠? 이런 모양이 됐네. 그죠? 요 경우죠. 요
경우이 그죠? 이런 경우. 그와 같은 셀렉터, 원비트 셀렉터를 가지는 그런 시프트입니다. 시프트. 그런 시프트. 요거는 비교적 좀 간단한 시프트이고요. 4비트 시프트, 4비트 시프트인데 요 시프트보다 조금 더 복잡한 시프트를 한번 같이 또 하나 볼게요. 여기 하나 있네요. 요거는 여러분한테 없을 겁니다. 근데 조금 했던 거 하나 볼게요. 이것도 뭐 개념은 비슷한데요. 이것은 이제 두 개의 셀렉터 단자를 갖고 있습니다. 셀렉터 단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 지금까지 셀렉터를 다 S1, S0를 쓰다가 갑자기 H1, H0를 쓰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보려고 한번 그대로 막 두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00001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좀 전에 했듯이 0110이고요. 그 다음에 IL도 1, IR도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놈이 0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01 이렇게 01이면 요 경우인데요. 요 경우잖아요. 그러면 01이면은 요놈이 선택되잖아요. 다 요놈이 선택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택되면 여기 IR이 나오고요. IR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1은 어디서 넣냐면 요놈이네요. 요놈이 이제 제로네. 요놈이 제로이고요. 요거는 어디서 넣냐면 요놈이니까 1이네요. 요거는 어디서 넣냐면 요놈이니까 1이네요. 그죠? 그럼 10, 11이 됐네. 그죠? 0, 11, 11에서 1011이 됐네. 1011이 되어서 요놈이 뭐가 됐냐면 요렇게 라이트 한번 된 거죠.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똑같이 해보면은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제로가 되면 다 제로가 셀렉트 되게 돼 있잖아요. 제로가 셀렉트 되면 바로 F1, F2, F3가 그냥 출력이 나타납니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F가 S에 그냥 나타납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봤던 제로 1은 01이 되니까 Shift 라이트 한번 하고 F를 요거를 Shift 라이트 한번 하고 그리고 난 내용이 S4에 나타나죠. 그죠? 1절을 때 해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때 해보면 Shift 레프트 한 결과가 출력에 나타나죠. 그리고 11인 경우는 여기 11인 경우는 3이 나오잖아요. 3이. 3이 나오는데요. 3은 전부 뭐가 제로잖아요. 제로. 그래서 출력이 다 이래 제로 되고 저 무슨 말인가 하면 S4, S3, S2, S1이 클리어 되어버리죠. S가 클리어 되어버리죠. S가 클리어 되어버립니다. 그런 네 가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거는 이 두 가지 경우고요. 두 가지만 작동하는 거고요. 연마는 두 가지 여기 앞에 했던 거고요. 여기 그냥 실린 거하고 모두 클리어 시키는 두 가지까지 더 포함해서 통 기능을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셀렉트 단자가 두 개니까 2의 2성 네 가지가 되겠죠. 앞에는 셀렉트 단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경우이죠. 그런 네 가지 경우고 이런 경우는 아주 간단한 거고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더 복잡다기보다는 조금 더 그거한 그죠. 조금은 더 복합적인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시리얼 아웃풋 직렬 출력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출력이 있잖아요. 어쨌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라이트 1하면 한번 shift 라이트 1을 하게 되면 이놈이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는 게 이제 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레프트를 하게 되면 이놈이 빠져나가잖아. 이게 이제 빠져나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빠져나가는 거. 뭐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 정도 의미를 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얘들아.
얘들아, 네. 아까 했던 요 부분하고 아까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이 부분하고 정리가 좀 되어야 한번 내가 체크해보고 요 부분 해야 될 것 같거든. 요 부분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오늘은 요쯤에서 멈추고 요걸 좀 정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진도를 좀 빠르지만 일찍 끝낼게. 얘들아. 네. 자, 오늘 혹시 요걸 내가 한번 수업 끝나고 바로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오늘 요 정도 했는데 혹시 뭐 질의사항이나 뭐 그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할 사람이 있으면. 없어? 네. 자, 없으면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 자,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